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창업을 앞둔 그 예비 창업가와 창업을 했지만 2년 미만의 창업가,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1인 사업자, 자영업자도 좋겠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미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여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또한 이 고용노동부 있죠? 여기 화살표 표시 밑에 이 공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려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첨부 파일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부분이 접수나 그다음에 선발 또는 이 하는 그 평가하는 것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금 같은 경우는 1차 선정이 되어지면 1,000만 원을 일단 우선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션의 수행 과정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그 이 지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융자 자금이 아니고 그냥 소모되어지는 경비로 지급해 준다 하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대체로 뭐 운영 경비라든가 사업 모델 개발 또는 뭐 상품 개발, 뭐 홍보 마케팅 또는 뭐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 팀별로 구성한다겠는데, 이것은 뭐 하나 예비 창업자인 경우이거나 또는 창업한 2년 미만의 창업가인 경우 한 사람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이 또 여기에 팀을 구성해서 사업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명 이상 그 팀은 뭐 직장이 있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창업자인 경우는 안 되죠. 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팀에 구성이 될 수 없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청하는 사람 1인은 사업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뭐 예비 창업자는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2년 미만의 창업자는 그 자기 사업 등록증이 있어야겠지만, 그 팀 구성원은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직장은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은 이게 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3인 이상 그 지원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첨부 파일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업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서 이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것이 좀 주요하겠다. 그리고 여기 적용 대상이며, 그다음에 여기 이 신청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은 2월 25일까지니까 앞으로 뭐 한 글쎄요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여기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여기를 먼저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신청서 작성하는 걸 보면 어느 분야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교육, 보건 또는 사회복지, 그리고 뭐 보육, 뭐 간병,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왕에 이 파일을 열어봤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뭐 참여 개요를 작성해야 하고, 뭐 소셜 미션 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주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배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셜 벤처 경영대회에 참여했던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배점을 4.3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고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경제기업 이런 그 창업기업의 교육을 받은 그런 팀에게는 뭐 1점의 가점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보면 이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게 좀 글쎄요, 뭐 거의 한 20여 페이지 가까이 드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보면. 이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죠, 보면.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소셜 미션,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교육과로서 정신 또는 뭐 역량, 이런 걸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평가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평가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가를 보면은 여기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이제 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해당 지역 32개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멘토도 하고 또 여기에서 먼저 1차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용 대상인가를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뭐 강원, 충청, 대구, 경북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죠. 32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청을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먼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멘토 지도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최종 여기서 멘토 지도 받고 이제 그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뭐 지방이지만 뭐 서울, 인천, 경기 이쪽에 신청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합니다. 보면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너희는 멘토 지도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육을 하고 그랬다 하는데 그런가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최종 교육 받고 그다음 멘토 지도를 받고 나서는 또 이 평가할 때 직접 이 신청한 예비 창업가나 2년 미만의 창업가인 경우에 그 이 팀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합니다. 그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은 교육 받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멘토 지도 또는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도 뭐 좀 불편하겠죠. 뭐 그걸 감수하고라도 굳이 그 지역 가서 해야겠다 하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까 해당 지역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괜찮겠죠. 근데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까운 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교육 받는 면에서 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또는 고용노동부보다도 지금 이 파일을 열어서 해당 지역에 32개 지역이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여기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문의를 했더니 좀 상세하게 뭐랄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멘토 지도를 받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오프라인으로 할지 다만 이 교육 시간이 뭐 8시간으로 줄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해당 지역에 가서 한번 다 각자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야지. 내가 직접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0시간 교육을 이수했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멘토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했다 하는데 뭐 이거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해당 지역에 직접 전화를 하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뭐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선정받으면은 글쎄요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은 됩니다. 적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번 2월에 있을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그 이 대리 대출을 1월 18일에 하루에 딱 마감이 되었었죠.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나도 정말 놀랐어요. 하루에 마감될 줄은. 하지만 하루에 마감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상공인 직접 대출 같은 경우도 2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이때 이제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그 직접 대출의 대상이 되어지죠. 뭐 소상공인,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그 사업체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아요, 보면. 대출 자금도 많고, 정책 자금도 많고.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판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또는 자활기업은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자활기업이 어 비정상인 기업 중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보면.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정의 어떤 지분이 있어요, 보면.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의 납품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뭐라 할까 기업 납품 같은 걸 할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이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선정받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뭐 이왕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